백거이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백거이 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황제와 귀비의 세기의 로맨스. 장안가에 흠뻑 취해 있었죠. 네, 화려한 궁궐의 사랑 이야기였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백거이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로맨티스트가 아닌 서슬퍼런 사회 고발자로서의 백거이를 만나보려 합니다. 사회 고발자라니 좀 낯선데요. 당시 백거이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 시를 쓸 무렵 백거이는 38살이었습니다. 808년 한림학사로 임명되었고 이듬해인 809년 원화 4년에 좌수뷰라는 관직이 올랐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주울습에 이를 유, 즉 황제가 빠뜨린 정사를 주워 모아 간언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비록 품계는 팔품으로 낮았지만 황제에게 직접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언관이었죠. 황제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라 정말 대단한 배짱이 필요했겠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날카로운 시를 쓸 수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는 그런 시대를 위해 써야 한다는 신념으로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낱낱이 고발하는 신악부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다룰 메탄옹, 즉 숯 파는 노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제목부터가 서민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시는 장안의 남쪽 종남산 깊은 곳에서 숯을 굽는 한 노인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메탄옹, 숯 파는 노인이여. 벌신 소탄 남산 중 남산에서 나무 베어 숯을 굽는구나. 만면 진회 연화색. 얼굴은 온통 재와 그을음, 연기와 불기운이 가득하고 양빈 창창 십지흑. 양쪽 귀밑머리는 희끗한데 열 손가락은 새카맣네. 양빈 창창과 십지흑, 하얗게 센 머리와 새카만 손가락의 대비가 노인의 고단한 삶을 한눈에 보여주네요. 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노인이 숯을 팔아 무엇을 하려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매탄 득전 하소영. 숯 팔아 얻은 돈으로 무엇을 하려나. 신상의상 구중식. 몸에 걸칠 옷과 입에 들어갈 양식을 구한다네. 가련 신상 의정단. 가엾게도 몸에 걸친 옷은 홑겹이라 얇기만 한데. 시무 탄가 원천한. 마음속으론 숯값 떨어질까 걱정돼. 날씨가 춥기를 바란다네. 옷은 얇은데 날씨가 춥기를 바란다. 원천한이라니요. 너무나 역설적이고 비극적인 소원입니다. 당장 얼어 죽을지언정 숯이 팔려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가난이 인간의 본능적인 감각마저 왜곡시키는 비참한 현실을 꼬집은 명구절이죠. 심우탄가는 숯값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마음, 원천하는 날씨가 추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노인의 바람대로 밤사이 성 밖에 눈이 한자나 내렸고 노인은 새벽부터 수수레를 끌고 장안성으로 향합니다. 야래 성외 일척설. 밤사이 성 밖에 한자나 눈이 내렸는데 효가 탄 거 전빈철. 새벽에 수수레를 몰아 얼음길을 밟으며 가네. 우곤 인기 129. 손은 지치고 사람은 굶주렸는데 해는 이미 높고 시남 문의 니중헐. 장안시장 남문 밖 진흙탕에서 잠시 쉬네. 눈길에 수레를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곤 일기. 소도 지치고 사람도 굶주렸다니. 소도 지치고 사람도 굶주린 채 겨우 장안성 남문 밖에 도착해서 진흙탕 위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두 사람이 말을 타고 거드름을 피우며 달려옵니다. 편편 양길의 시수, 펄펄 날듯 달려오는 저 두 기만은 누군가? 황희 사자 백삼 노란 옷 입은 사자 즉 직사와
흰 적삼 입은 아이 종이라네. 수파문서 구칭칙. 손에는 문서를 쥐고 입으로는 황제의 칙령이라고 소리치며 회거 질우 견향 북 수레를 돌려 소를 꾸짖으며 궁궐이 있는 북쪽으로 끌고 가네. 황희사자와 백사마, 이들은 대체 누구길래 칙령을 들먹이며 노인의 수레를 뺏어가는 거죠? 바로 황제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파견된 환관들입니다. 당시 당나라에는 궁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궁궐에서 필요한 물건을 민간 시장에서 정당한 값을 주고 사오는 제도였는데 8세기 말 당 덕종 때부터 환관들이 이를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훈종, 제위 805년에서 820년 시기에 이르러서는 환관들이 궁시를 사실상 백성들의 물건을 약탈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세상에, 그럼 값을 제대로 쳐주기는 했나요? 그랬다면 백거이가 이런 시를 쓰지도 않았겠죠. 이 시의 결말이 그 참혹함을 증명합니다. 일거탄중 천여근, 한 술에 가득 실은 숫, 무게는 천여근이나 되건만 궁사, 구장, 석부득, 궁중사자가 몰고 가니 아깝다고 말 한마디 못하네. 반필 홍사, 일장릉, 붉은 사, 즉 얇은 비단 반필과 무늬 비단 한 장을 개향 우두 충탄치, 소머리에 툭 걸어매주고는 숫값이라 치부해버리네. 수천근을 가져가면서 겨우 비단 조각 몇 개를, 그것도 사람 손이 아니라 소머리에 매달아주고 개향 우두 갖다니요. 이건 거래가 아니라 그냥 강도질이네요. 당장 옷과 쌀, 따뜻한 옷이 필요한 노인에게 얇은 비단 조각이 무슨 소용입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백거이는 이 소머리에 매달린 비단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권력의 황포와 백성의 무기력감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노인은 통곡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았을 겁니다. 석부득. 아까와도 감히 입 밖으로 낼 수조차 없는 공포 통치였으니까요. 38살의 젊은 나이에 좌수뷰로 출세해서 탄탄대로를 걷던 백거이가 이런 시를 써서 황제와 환관들의 심기를 건드렸으니 훗날 좌천된 게 어쩌면 당연한 스승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백거이는 815년 원화 10년 재상 무원영이 암살당한 사건에서 월권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강주 사마로 좌천됩니다. 44살 때의 일이죠. 하지만 좌수뷰 백거이에게는 자신의 안위보다 얼어 죽어가는 백성의 고통을 황제에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화려한 장안과 뒤에 숨겨진 진짜 당나라의 얼굴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던 거죠. 백거이의 시가 왜 1000년이 지나도 사랑받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 잘 쓰는 시인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지식인이었군요. 맞습니다. 메타농은 백거이가 지은 신악부 50수 중 한 편입니다. 원래 제목은 메탄옹, 고궁시야, 즉 숫 파는 노인, 궁시의 폐hen을 고발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악부란 새로운 악부시란 뜻으로 전통적인 악부시의 형식을 빌려 현실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는 시를 말합니다. 백거이는 원진과 함께 이 운동을 주도했죠. 문학을 통한 사회개혁 운동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백거이는 시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는 임금의 정사를 보필하고 백성의 고통을 드러내며 풍속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시의 강렬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우리말로 전체를 낭송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백거이의 메타농, 1000년의 시간을 떠나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시죠. 숯 파는 노인이여, 남산에서 나무 베어 숯을 굽는구나. 얼굴은 온통 재와 그을음, 연기와 불기운이 가득하고 양쪽 귀민머리는 희끗한데 열 손가락은 새카맣네. 숯 팔아 얻은 돈으로 무엇을 하려나. 몸에 걸칠 옷과 입에 들어갈 양식을 구한다네. 가엾게도 몸에 걸친 옷은 홑겹이라 얇기만 한데 마음속으론 숯값 떨어질까 걱정돼 날씨가 춥기를 바란다네. 밤사이 성 밖에 한자나 눈이 내렸는데
새벽에 숫수레를 몰아 얼음길을 밟으며 가네. 손은 지치고 사람은 굶주렸는데 해는 이미 높고 장안시장 난문 밖 진흙탕에서 잠시 쉬네. 펄펄 날듯 달려오는 저 두 기만은 누구인가? 노란 옷 입은 사자와 흰 적삼 입은 아이 종이라네. 손에는 문서를 쥐고 입으로는 황제의 칙령이라 소리치며 수레를 돌려 소를 꾸짖으며 궁궐이 있는 북쪽으로 끌고 가네. 한 술에 가득 실은 숯, 무게는 1000여 근이나 되건만 궁중사자가 몰고 가니 아깝다고 말 한마디 못하네. 붉은 사 반필과 무늬비단 한 장을 소머리에 툭 걸어매어 주고는 숯값이라 치부해버리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시입니다. 1000년 전 노인의 한숨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백거이의 뜨거운 정의감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장하고 슬픈 이야기만 하면 지치겠죠? 다음 5화에서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44살의 강주사마로 자천된 후 백거이가 처음으로 술에서 위안을 찾으며 도연명의 삶을 동경하게 된 계기를 다룬 효도잠체시 편입니다. 좌절 속에서 피어난 백거이만의 술과 철학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치열하게 싸우던 청년 백거이가 어떻게 달관의 경제로 나아가는지 그 변화 과정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숯과 같은 에너지가 됩니다. 다음 시간 술 익는 냄새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